일장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은 기회일까요? 이분과 함께 알아보시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저희가 오늘 중심 키워드를 국내 증시 벌써 식어가는가라고 잡았는데 제가 방송 전에 잠깐 그랬어요. 식은 거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향하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겪어야 될 조정이 아닌가라는 희망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고요. 반도체 쪽에도 지금 옥석 가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만 잘 가고요. HBM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30만 원 직전까지 갔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35만 원까지 최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대요. HBM도 잘 팔았대요. 그럼 하이닉스는 더 잘 팔았겠네. 이 기대감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지금 3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지금 이게 한 증권사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오늘만 본 거 한 3-4개 정도가 지금 35만 원, 36만 원까지 리포트를 굉장히 우상했죠. 이게 32에서 36이 아니라 그게 한 28만 원, 27만 원짜리 리포트가 굉장히 크게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이 이제 물론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해왔던 거는 결국 HBM 시장에 대한 성장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물론 이제 예상치가 이제 88억 달러였는데 97억 달러가 나왔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억 달러 정도가 컨센이 더, 93억 달러 나왔습니다. 6억 달러 정도가 더 상향이 됐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그동안 2분기 때부터 계속 우상향되어 왔던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와줬고,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SSD 쪽에 이제 2위인 기업이다 보니까 낸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전 1분기 때 아마 7조 2천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9조 가까이 실적에 대한 컨센을 좀 보고 있는데 이러다가 9조 5천억 이상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주가가 빠르게 선제적으로 올라왔고, 이제 마이크론 측면도 물론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기대감이 같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살짝 세론으로 있는 상황이지만은 저는 이게 결국 피크아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숙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년 신제품을 만든다든가 올해 하반기 쪽에 대한 신제품이 나오게 됐을 시에 그 물량들이 지금부터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램 가격이 추가적으로 거의 10%대 가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7월 초에 삼성전자 잔여 실적 발표 나오면은 또 한 번 놀라겠죠. 삼성전자 레거 실적 잘 나왔네. 그럼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더 잘 나올 수 있겠네. 이런 흐름으로 같이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궁금한 건 마이크론이 잘 나가면 오히려 하이닉스에 안 좋은 게 아닌가. 경쟁사가 커지는데 하이닉스가 이 자신들의 파일을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삼성전자는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 수는 있어요. 더 어떡하지? 왜냐하면 일단 SK 하이닉스는 어차피 12단 반도체에서도 가장 빠르게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고, HBM4도 미리 이제 엔비디아 쪽에 샘플을 이미 보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 뭐 엔비디아가 루빈을 이제 출시를 하더라도 적어도 SK 하이닉스가 먼저 선제점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삼성전자가 12단 반도체도 한 9월쯤에 이제 인증 여부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크론과의 이 경쟁에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게 시간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상황이고, 일단 마이크론 내년 상반기에 HBM4를 그 대량 증설에 따른 양산을 시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보여주듯이 역시 우리가 제일 먼저 앞서 나가. 그러면서 이제 HBM이 잘 나가다 보니까 1분기 때 디램 전율 자체도 이제 삼성전자를 따라잡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잘 되면은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줄어들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SK 하이닉스에 대해 입지도 같이 더 성장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엔비디아가 어제 그 신고가 뚫었죠. 시가총액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를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시장 규모는 커지고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커지고 마이크론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는 삼성전자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걱정할 게 아니라 사실 삼성전자를 좀 걱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다 제쳐두고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개인 대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거의 뭐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 시장 떨어지면 개인들이 대거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은 뭐 그저께 이끌어주고 시장을 이렇게 좀 반복하는데, 하이닉스 쪽에는 지금 메인 기관이 러브콜이 있고 사실 삼성전자 쪽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유동성 장세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수급으로 삼성전자를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이크론 나왔으니까 이건 되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주면 전 그때 주가가 더 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정말 7월달 잠정 실적 발표에서 물론 저는 아직까지는 파운드리는 이제 실적의 그 적자 폭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거기는 이제 비상인 시국이고 그 부분에 이제 그 레거시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난 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 게 레거시도 레거시지만은 결국 HBM이 워낙 많이 팔리면서 영업이익이 마진이 대폭 성장했거든요. 그거를 사실 삼성전자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HBM3를 중국 쪽에 판매한다고 해서 사실 그건 마진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3 8단이나 향후에 12단을 판매를 해야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만큼 이런 성장률이 나와주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네. 삼성전자가 더 빠른 상승에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원 지켜주는 게 약간 통과 증명에 대한 희망이에요? 뭐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아마 오늘이 네. 그 배당락 이슈가 있지 않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수급적인 이슈가 복합적일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주가 자체는 사실 레거시 종목들이 꽤 잘 갑니다. 소부장단 안에서 HBM 안에서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반등하긴 하는데 추세를 이미 그려간 건 아니고 오히려 추세를 그리는 건 전공정 쪽이다. 이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게 전공정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이제 신규 주문이 들어오겠죠. 아마 1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보게 되면 하나 둘씩 지금 신규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출로 지금 반영되는 건 아니죠. 그게 보통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물량들이 매출로 인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저하고로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신규 주문을 받았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2분기에 매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겠죠. 아마 1분기 때 우리가 가장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아마 이오테크닉스일 겁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작년 하반기에 이미 신규 주문을 받았던 게 1분기에 실제로 삼성전자가 반영되고 됐고 TSMC도 디본더 장비가 매출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이오테크닉스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갈수록 이제 2분기, 3분기를 갈수록 이제 성장하는 좀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전공정, 후공정 이제 할 것 없이 뭐 후공정도 이제 HBM 물량들이 하반기에 대부분 잡히거든요. 그게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대신 실적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겠죠. 그걸 이제 시장의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 시기에 사야 하는 건 담아야 하는 건 HBM이라는 말씀이네요. 뭐 일단은 이오테크닉스도 움직이고 있고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그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시피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추가적인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쌓이는 거죠. 마이크로는 아마 하반기 때부터 한미반도체 물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10% 넘게 갔었던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오늘 이 시기에 투자해야 되는 흐름이냐? 매수 접기 테마가 어디예요? 저는 일단 한미 반도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주가가 오늘은 이게 반도체 흐름보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약간 누르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10만 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비중 확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지금 전공정단은 이미 조금 주가가 선 반영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시간에 사야 할 수 있는 종목은 한미반도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다뤘고요. 저희 네카오 넘어가죠. 네카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신용을 써서 들어가 계시고요. 오늘 좀 급락에 피해를 본 타격을 보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고점을 터치하고서 조정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단기 조정 속의 매수 기회인지 오늘의 이 하락세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인해서 조금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특히 AI 정책 뭐 얘기를 했었죠. 뭐 100조 얘기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도 이제 네이버페이 간담회가 있는 상황에서 차후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밸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안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발의를 했고 아마 다음 달쯤에 정무회의나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설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 시간을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통과가 되겠죠.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지금 물론 이제 서클이 이제 빠지긴 했죠. 서클이 빠진 것도 특히 다음 달에 있을 하원 심의 자체가 지연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따라서 좀 단기성으로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측면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당연히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런 변동성에 있다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회로 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적이 미스가 나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동안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조금 강하게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지수 상방에 대한 이제 쇼커버닝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게 해소되는 국면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빠진 걸로 보이는데 지금 니케이도 지금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글로벌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수급적 이슈로 오늘 네이버, 카카오, 뭐 LG CNS 전체적으로 그냥 단기 급등했다는 조정으로 좀 해석하는 네.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뭐 펀더멘탈적인 훼손이 아니라 그냥 정말 단기 급등해서 약간 과열권에서 조정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럼 조금 더 매력적인 쪽이 어딘지 궁금한데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 사이에 다 의견이 분분하세요. 어떤 분은 네. 카카오가 좋다, 어떤 분은 네이버가 좋다라고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떤 쪽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세요? 저는 일단은 뭐 발행이나 유통이나 이 결제와 관련된 뭐 워라스테이블 관련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전 카카오가 그나마 조금 가장 이제 인프라 자체가 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나.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같은 여러 이제 계열사들이 있으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카카오페이의 가입자가 다른 이제 네이버페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황이고 선시 추정 금액도 거의 5,900억 정도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페이는 한 1,000억 정도, 한 1,500억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담보 가치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그룹 쪽을 조금 주목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주요? 그룹주 안에서는 그럼 또 순위가 달라요? 흔히 만약에 스텝코인으로 주목을 하게 되면 카카오페이는 맞는데 물론 최근에 13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지만은 물론 오늘 거래가 정지가 됐죠. 일단 저는 지금은 사는 의미가 아니라 조정이 네. 나올 시에 접근하는 게 맞고 물론 이 회사가 공모가가 9만 원입니다. 지금 한 9만 2천 원 정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물론 오늘은 거래 정지긴 하지만은 지금 일단은 스텝코인 자체가 일단 조정 기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8만 원이나 7만 원 밑에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저는 비중 확대로 가는 부분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만 원 밑으로 오면 비중 확대 말씀 주셨고 자 그럼 다른 정책주들은 어떨까요? 신정부 허니문 랠리가 이제 벌써 끝난 건지 증권주, AI 소프트웨어 오늘 전부 다 좀 빠집니다. 많이 빠지고 랠리가 끝났다면 다시 사실은 안 쳐다보는 게 맞는데 우리가 뭐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를 기대한다면 조정 시에 사는 게 맞겠죠. 어떤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둘까요? 일단 다음 달 4일쯤에 뭐 3법 개정안 이제 얘기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주사들이나 그런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임박한 상황에서 좀 세론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본다고 했을 때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특히 뭐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실제로 지금 이제 예전에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 자체가 10조 아래였는데 지금 거의 한 17조, 18조까지 거의 2배 이상의 거래 대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올라가겠죠. 그리고 신용잔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자 수익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은 대형사들이나 이제 중소형 단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감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면 추후에 그런 3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제 주주를 위한 주주하는 정책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금융지주보다는 물론 금융지주 내에서도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좀 보는 건 맞고 결국에는 특히 일반 이제 키운 증권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다. 추후에라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는요? AI 소프트웨어는 사실 지금은 사실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긴 5년간의 기간 동안 여러 이제 뭐 추경 이슈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과제들이 나오게 되면은 물론 썰트루스도 정책 과제를 통해서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우상향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긴 호흡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네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조정 왔네 조정 왔을 때 거기에 이제 향해서 뭐 썰트루스가 사실 가장 정책적으로 실적에 많이 관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B2G 기업에서는 썰트루스나 뭐 위세 하이텍 같은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마음 AI 같은 회사들도 추후에 여기에 뭐 우리가 뭐 얘기했던 전 국민들이 뭐 AI 쪽 그 LLM 모델을 쓸 수 있게 얘기하겠다라고 해봤을 때는 마음 AI도 충분히 모멘텀은 잡을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는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는 일단 조정 시 기회라고 보셨고요. AI 소프트웨어는 조금 더 길게 봐야 한다.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 방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나토에서 국방비 증액을 GDP의 5%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약간 방산주가 꿈틀대다가 지금은 다시 좀 상승분에 반납을 했습니다. 방산주는 워낙에 기대 수익이 좀 적다라고 인식도 많이 생겼기도 하고 너무나 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이쪽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신규 매수자와 보유자의 관점이라면? 신규 매수자들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조선 방산의 그 상방이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 아니면 반도체가 더 여력이 많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일단 반도체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먼저 조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1분기 이제 실적 발표에 그때 그런 모습들을 봤죠. 그때 한국조선해양의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빠르게 회전율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8년까지 수주 잔고가 쌓였는데 생각보다 회전율이 빠르졌네. 그러면서 28년도에도 추가적인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캐페스 자체에 대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물량들이 빨리 나갔어요. 인도 물량이 많아졌어. 그러면 우리 더 추가 수주 받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그 기대감이 조선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번 2분기는 어떨까요? 어제 일단은 특히 HD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지금 탱커선이나 특히 여러 이제 발주 물량들이 대부분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고 특히나 미국 이제 MRO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은 굉장히 고민거리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조선주가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실적은 어차피 그런 계속 꾸준한 이제 수주에 따라서 적어도 28년까지는 성장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 속도가 살짝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마 2007년, 8년도에 겪었던 그 모습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성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을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을 여쭤봤는데 조선으로 예, 끝나네요. 조선이 있길래. 그건 이제 방산도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렇죠. 방산도 지금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대로템 구조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넥스트는 뭐냐 이거죠. 네. 물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나토에 계속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제 한국 쪽에 수입을 비중을 이렇게 많이 늘리고 있냐? 이거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나토 사무총장도 계속 꾸준하게 유럽의 이 방산 기업들에 관련된 경쟁력을 계속 꾸준히 제기를 해왔었죠. 이번에 물론 이제 2030년까지인가요? 이제 그 GDP의 5%까지 이제 주액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만큼 그 나라에 대한 방산 경쟁력을 키우는 거지. 우리 이제 증액했으니까 우리 한국의 K2 전차, K9 저주파 사자는 네,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그거를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차란 이제 수출이 나가는 건데 앞으로 고민은 유럽도 우리만의 이제 경쟁력 키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주에 대한 증가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현대로템이 나온 거는 이게 2023년 기준으로 방산 수출이 13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15조죠. 그러면 이번에 9조면 그 절반 이상이 한 번에 수출 공급 계약이 나오는데 그럼 그 이후부터는 생각보다 9조 이상의 그게 공급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해봤을 때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 그게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방위비 증액이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더 넘겨주겠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약간 자주국방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마지막으로 볼까요? 오늘 좀 소부장단 반등 나오고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어서 관련 종목들도 좀 상승하는데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단기적으로 그냥 또 오르다 빠지겠지라고 볼까?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정말 저가 매수 기회로 잡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시장이 펀더멘탈 시장이라기보다는 좀 수급적인 장세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이제 역발상을 조금 전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어제 뭐 테슬라가 급락을 한 거는 뭐 이제 그게 미국에서의 그 이제 뭐 규정 위반 이와 관련된 조사를 촉사하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로보택시가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2차 전지 시장은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근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BYD나 뭐 체리 자동차와 같은 뭐 흔히 말해서 이 뭐
어음 관련 이슈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중고차 관련 이슈도 있는 거기는 한데 이게 생각보다 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청업체 같은 경우가 BYD한테 어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대금 자체를 한 250일 뒤에 지급을 했어요. 그걸 지금 이제 정부에서 60일로 단축시켜라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공급 과잉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전기 자동차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이슈가 크게 제재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탄산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죠. 네. 6만 위안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 서서히 이제 해소되게 되면서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무조건 네.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조금 버릴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 과잉 이슈가 중국 제재로 인해서 의외로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하셨고 역발상을 계속 좀 해봐야겠네요. 2차 전지 이야기까지 다뤘고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